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일본에서 2002년 6월에 출판되어 그 당시 일본에서만 50만 부 넘게 팔린 책이고 2022년 6월 개정판이 출간되었어요. 이 책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강력한 8가지 습관을 알려줍니다. 1, 2, 3 습관은 우뇌를 사용해 성공하는 메커니즘과 심리적 습관에 대한 내용이고 4, 5 습관은 좌뇌를 사용한 성공 메커니즘에 대해서 6, 7 습관은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서 8 습관은 대부분 성공 법칙에서 다루지 않는 성공의 어두운 이면에 관해서 서술합니다. 이 8가지 습관의 기본 내용은 작가 자신이 실제로 셀러리맨에서 독립한 후 2년 만에 고액 납세자가 되고 부자 순위 명단에 오른 경험담입니다. 컨설턴트로서 3,000개 넘는 회사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실제 사례,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된 포토 리딩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제1습관,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중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뇌 사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니 잘 들어보시고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 꿈과 목표를 가져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지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왜 목표를 확실히 하면 상상도 못 해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요? 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지요.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지요.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외선 유도 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실로 엄청납니다. 가속학부 부분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실리 박사와 교육심리학자인 윈 웸거 박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뇌는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시각은 매초 1000만 비트, 청각은 40만 비트, 그리고 촉각은 100만 비트를 처리합니다. 이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뇌가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선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으로 여성은 어디에 있지? 하고 질문합니다. 그런 뒤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뜹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성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순식간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똑같이 작업을 실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처리 능력과 속도가 필요할까요? NHK 텔레비전에서 가르타 일본 선수권 대회를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선수는 읽어주는 사람이 글귀를 읽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읽는 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다음에 어떤 카드를 읽힐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목적의식 없이 질문하면 뇌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정보조차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세탁기가 고장난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바쁜 와중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투덜대면서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이번 주말 최신 기종 세탁기 5대 한정 할인 판매라는 세탁기 광고를 보게 됩니다. 사실 한정 할인 판매 행사는 매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새로운 세탁기를 갖고 싶다는 요구를 뇌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던 것입니다.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고속 정보 처리 능력은 주로 이미지와 음악, 감정 등의 정보를 관장하는 잠재의식 우뇌가 담당합니다. 이와 달리 논리와 언어를 관장하는 현재의식인 좌뇌는 매초 40비트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현재의식인 좌뇌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좌뇌는 우뇌에 명령과 요구를 보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뇌를 컴퓨터에 비유해 봅시다. 우뇌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해당합니다. 하드디스크에는 대량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안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겉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지요. 단순한 상자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면 가치 있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뇌, 즉 현재의식은 컴퓨터 화면에 해당합니다. 비록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뇌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좌뇌에서는 필요한 정보들만 정리해 알기 쉽게 제시합니다.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뇌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좌뇌로 불러낼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 역시 컴퓨터 작동 원리와 같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 정보를 화면으로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됩니다. 검색 엔진에 질문이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정보를 찾아냅니다. 검색 엔진은 당신의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합니다. 이와 똑같은 역할을 우뇌가 담당하는 것이지요.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매초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질문을 했는데 적절한 답이 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건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미션은 뇌에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경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뇌는 컴퓨터처럼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개의 검색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6,000개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내 목표는 128개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고액 납세자가 된다. 총리가 나에게 전화해 마케팅 상담을 부탁한다. 하마자키 아유미 가수와 식사를 한다. 아놀드 슈와츠제네거 배우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를 실현할 목록이라고 부르는데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자 실현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계속 말했듯이 우리의 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초에 10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초고 성능 컴퓨터인 뇌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 역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일단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실현되어 있었습니다. 목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목표를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실현되었지만 다음번에 또 그렇게 될까 하면서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실현되었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하며 놀라는 사이에 내가 실현할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든 안 믿든 과학적이든 아니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면. 그러니까 당신도 속는 셈 치고 목표를 몇 개쯤 적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종이 한 장과 몇 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적어놓은 목표 중 하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에게 뭐라고 할 건가요? 인간의 뇌는 3%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97%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97%,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것이 스위치가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만약 내가 살해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처음 55분은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쓸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질문을 하려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미션이 있으면 꿈이 실현되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션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하고 싶은 목록으로 하루를 계획한다면 잠자기 8시간, 친구들과 놀기 4시간,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5시간,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7시간입니다. 7시간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7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미션과 연관된 겁니다. 7시간은 설사 돈을 못 번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을 찾을 겁니다. 그 일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윤택해질 수도 있는 거지요. 24시간을 진지하게 몰두하게 되니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군더더기 없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 이해가 빨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연봉을 10배로 늘려 성공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노하우 8가지 습관을 풀어줍니다. 만약 이 책을 다른 자기계발 책을 읽지 않고 읽었다면 저도 반신반의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잠재의식, 시각화, 목표 설정,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아침, 저녁 종이에 써라 등 실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고 과연 실현될까? 라는 의심 말이지요. 하지만 시크릿,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최근에 출간된 돈의 속성, 역행자, 웰싱킹, 100일의 아침 습관의 기적, 더 마인드, 퓨처 셀프 등과 같은 책을 읽고 나서
2002년에 출간되었다가 재출간된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읽으니 공감되고 믿음이 갑니다. 왜일까요?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자신의 성공담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 목표를 정할 때 자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적어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남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세일즈는 누군가에게 내 것을 사달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케팅에 유독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세일즈의 개념을 바꾸라고 말해줍니다.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매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하지 말고 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영업은 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빨리 노라고 대답을 듣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관심이 없거나 지금 당장 살 사람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내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임금님 세일즈라고 명명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잠재 고객을 모으는 것이 마케팅, 잠재 고객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작업이 세일즈.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세일즈에 대한 관념을 바꿔서 부탁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왠지 신이 나는 것을 보면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습니다. 결국 목표를 종이에 적고 말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우리의 운해인 잠재의식에 안테나를 세우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만한 질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은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한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